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남편과 아주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37년 동안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일도 없이 늘 그래, 좋아 라고 말해주었죠.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부부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37년 동안 줄곧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떨어져 지냅시다. 63살 지연 씨는 이 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7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남편이 털어놓은 진실은 지연 씨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늘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왔어. 사실 지연 씨도 단짝 친구 부부를 보며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혹시 나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37년 동안 미뤄온 남편의 마음, 겹겹이 쌓인 참음, 그리고 63세라는 나이, 별거,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예상 밖의 선택. 두 사람이 고른 해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1장, 이상적인 부부라 불리며 주변에서 사이좋은 부부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은 지연 씨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37년 동안 큰 다툼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 따뜻한 차 내올게요. 아, 고마워. 오늘은 무슨 계획 있어요? 아니, 딱히 없어.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읽는 남편 민수 씨에게 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다음 달 여행 계획 말인데요. 응? 첫 번째로 생각한 곳은 속초 온천이에요. 두 번째는, 글쎄요, 제주도는 어때요? 난 어디든 좋아. 어디든 좋다니요. 속초는 구경거리도 많고 온천 만두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로 정할게요. 정말 기대돼요. 그래. 민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야. 늘 내 의견을 존중해주니까. 며칠 뒤 지연 씨는 단짝 친구 미영 씨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넌 남편이랑 참 사이가 좋아. 응, 뭐 큰 다툼 한번 해본 적 없으니까. 부럽다. 우리 집은 여행지 하나 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민수 씨는 순한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면 늘 그래, 좋아 라고 해주거든. 정말 이상적이다. 37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정말 좋은 부부라고 생각해. 멋지다. 남편분 이제 막 퇴직하셨잖아. 앞으로 둘이서 함께할 시간이 더 늘어나겠네? 그러게. 둘이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좋겠다. 우리 집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 자주 듣긴 하는데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민수 씨는 정말 다정하거든. 지연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평온한 노후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 씨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7년 동안 내내 무언가를 뒷전으로 미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 역시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제2장. 친구 부부를 보고 느낀 위화감. 그것은 미영 씨의 집에 초대받은 날의 일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어서 와, 지연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거실에는 미영 씨의 남편 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 씨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여보, 이번 연휴에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글쎄, 온천 같은데 어때? 또 온천요? 지난달에도 갔잖아요. 그럼 어디가 좋아요? 나는 미술관에 가고 싶어. 새로운 전시가 시작됐대. 그래도 나는 미술관은 별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하잖아. 알았어. 그럼 미술관으로 하자. 고마워요. 역시 다정하다니까. 그 대화를 듣고 지연 씨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라? 이 대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나도 민수 씨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성호 씨의 표정. 처음에는 자기 의견을 말하려다 이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말할 때 조금 체념한 듯한 얼굴. 우리 민수 씨도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지연아, 왜 그래? 멍하게 서서? 아,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차라도 마시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민수 씨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었나?
여행지를 정할 때도 주말 계획도 전부 내가 정했던 것 같아. 하지만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불만이 있었으면 말해줬을 텐데. 다음 날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어. 정말 즐거웠어. 나도 고마워. 근데 지연아, 어제 왠지 넋이 나간 것 같던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뭔데? 미영아, 너 성호 씨 마음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 온천에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 그거? 그래도 내가 미술관에 가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성호 씨 의견도 지연, 넌 너무 걱정이 많아.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잘 굴러가고 있어. 그렇지. 지연이 네 집도 마찬가지잖아. 민수 씨 늘 가정하잖아. 응, 그렇지. 전화를 끊은 뒤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한 거겠지. 민수 씨는 다정한 사람이야. 불만이 있으면 꼭 말해줄 거야. 하지만 그 너무 깊이 생각한 것이라는 말로 치부해버린 일이 훗날 지연 씨를 크게 뒤흔들게 됩니다. 제3장 남편의 속마음과 불만 고백. 한편 민수 씨에게는 민수 씨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겨우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보낼 수 없는 나날들. 그 불만을 어떤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다과점에서 민수 씨는 옛 직장 동료인 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따뜻한 차로 부탁합니다. 나도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수야. 잘 지냈어? 뭐 그렇지. 퇴직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게 영 하루하루가 차있지 않은 느낌이야. 왜? 시간은 차고 넘칠 텐데? 시간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하고 싶은 일? 나 옛날부터 야영하는 거 좋아했잖아. 기억해? 아, 젊었을 때 자주 다녔지. 퇴직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산이나 강에 가서 천막 치고 느긋하게 지내는 거. 좋은 생각인데 가면 되잖아. 그게 아내가 싫어하거든. 싫어해? 아내가 벌레를 무서워하고 야영은 불편하다고 해서. 예전에 한번 가자고 했을 때도 거절당했고, 그 뒤로 한 30년 정도는 그 얘기조차 안 꺼냈어. 30년? 꽤 오래됐네? 이제 와서 꺼내기 어렵더라고. 지금 와서 혼자 야영하러 가고 싶다니. 그래도 네 취미잖아. 그렇긴 한데 아내는 어디 간다고 하면 꼭 어디에 누구랑 가고 몇 시에 돌아와? 라고 꼬치꼬치 묻거든. 뭐 걱정돼서 그렇겠지. 알아. 아는데 왠지 숨이 막혀. 민수 씨는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뒷전으로 미뤄왔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여행지도 주말 계획도 전부 아내가 정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해도 아내는 자기 의견을 밀어붙여. 그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도 아내는 감정적으로 변해. 내가 싫어졌어? 라던가 내가 나쁜 거야? 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예 안 된다는 거네? 그래서 난 늘 져주는 거야. 그래, 좋아. 라고 하면서. 그거 엄청 답답하겠다. 많이 힘들지? 그렇지.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할 수도 없고 이혼할 만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싶어. 정훈 씨는 민수 씨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민수야, 너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난 퇴직 후에는 혼자 산이나 강으로 야영하러 가서 느긋하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 야영이라. 하지만 지금 사는 곳은 번화가라 야영장까지 가기가 힘들어. 그렇긴 하지. 그래서 야영하기 좋은 강원도 평창이나 정선 근처에 1년 정도 작은 새방을 얻어서 지내고 싶어. 1년? 응, 아내가 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민수 씨의 말에는 37년 동안 참아온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거 아내분한테 말했어? 아직. 하지만 조만간 이야기할 생각이야. 그렇구나. 떨어져 살고 싶다고 말할 작정이구나. 민수 씨의 결심. 그것은 37년 동안 겹겹이 쌓인 참음 끝에 겨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연 씨의 세상을 크게 뒤흔들게 됩니다. 제4장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거 선언.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내뱉은 말은 지연 씨의 세상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자리에 좀 앉아줄래? 네. 민수 씨의 진지한 표정에 지연 씨는 무언가 중대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나 떨어져 지내고 싶어. 네? 별거요? 무슨 소리예요? 1년 정도 혼자 작은 방을 구해서 살고 싶어. 떨어져 살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요? 우리 37년 동안 내내 사이좋게 지냈잖아요. 주변에서도 인고 부부라고 하는데 갑자기 떨어져 살재니요. 내 말 좀 들어봐. 뭔데요? 딴 여자 생겼어요? 빚졌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3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사이좋게 지냈잖아요. 민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늘 뒷전으로 미뤄왔어. 하고 싶은 일이라뇨? 나는 내 꿈을 계속 포기하고 살았어. 포기했다뇨. 대체 뭘요? 민수 씨의 말은 지연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연 씨는 이제부터 남편이 37년 동안 계속 미뤄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5장 37년간 미뤄온 꿈. 지연 씨는 남편에게 무엇을 미루게 했는지 그것을 들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37년 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뭘 뒷전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야영이야. 야영이요? 난 옛날부터 야영을 좋아했어. 자연 속에 있으면 치유받는 느낌이고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그건 나도 알아요. 나랑 같이 여행도 갔었잖아요. 하지만 야영은 달라. 나 벌레 무서워하잖아요. 불편한 것도 딱 질색이고. 알아.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꺼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민수 씨의 눈에는 아득한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자주 갔었지. 산속에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별을 보며 잠들고 냇물 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눈을 뜨고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도 나한테 말을 했으면 가자고 했었어. 결혼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 지연 씨의 머릿속에 낡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번 연휴에 어디 갈까? 야영 어때? 싫어요. 벌레도 많고. 그래도 자연 속에서 보내면 기분 좋을 텐데. 불편하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씻는 것도. 요즘은 야영장도 잘 갖춰져 있는데. 난 편한 숙소가 좋아요. 온천 같은데요. 그럴까? 그럼 온천으로 가자. 고마워요. 역시 여보는 다정해. 기억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몇 번이나 다시 꺼내려다 말았어. 당신 반응을 보고 그냥 포기했지. 그리고 어느새 그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게 됐어. 미안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해서.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자기 취향을 앞세웠을 뿐이지. 그래도 당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참아왔다는 뜻이지.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직하면 겨우 나만의 시간이 생길 줄 알았어. 그래서 야영을. 그래, 혼자 산이랑 강으로 가서 느긋하게 보내고 싶어. 혼자서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번화가라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야영하기 좋은 강원도 평창이나 정선 근처에 1년쯤 작은 방을 얻어서 살고 싶다는 거야. 1년씩이나? 여보, 나는 당신이 싫은 게 아니야. 단지 내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을 뿐이야. 민수 씨의 말은 지연 씨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37년 동안 남편이 무언가를 미루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니. 제6장 아내의 강한 척과 진심 어린 눈물.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지연 씨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단짝 친구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뱉은 말은 강한 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이 별거하자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1년 정도 혼자 작은 방을 구해서 살고 싶대. 왜? 무슨 일 있었어? 야영이 하고 싶대. 강원도 쪽으로 가고 싶다네. 야영? 난 민수 씨가 그렇게 야영을 좋아하는 줄 전혀 몰랐네. 그래도 따로 살 정도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연 씨는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미영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난 남편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남편이 나 없으면 안 될걸? 자기가 혼자 1년이나 새빵 살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겠어? 금방 돌아올걸? 역시 집이 최고라면서. 하지만 미영 씨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지연아, 너 사실은 쓸쓸한 거지? 사실은 민수 씨랑 떨어지기 싫은 거지? 그럴 리가. 지연 씨의 눈에서 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아, 나 어떡하면 좋아? 지연아, 3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별거야? 민수 씨, 다른 이유는 없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늘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왔대. 야영이 너무 하고 싶었대. 내가 벌레를 무서워하니까. 그것뿐이야. 그랬구나. 하지만 벌레 무서운 건 사실이고 불편한 것도 싫은걸?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나 민수 씨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지연 씨는 친구 부부를 보고 느꼈던 위화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집에 갔을 때 성호 씨가 온천에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네가 네 의견을 밀어붙이니까 성호 씨가 바로 포기했었지.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러고 있구나 싶었어. 지연아, 나 외로움도 많이 타고 조금 내 생각만 하는 구석이 있잖아. 그걸 알면서도 못 고쳤어. 그리고 우리 민수 씨는 37년이나 참아왔던 거야. 지연 씨의 깨달음.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제7장. 야영에 대한 열정과 거리감. 지연 씨는 민수 씨의 열정을 이해해 보려고 컴퓨터로 정보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야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야영, 강원도 평창, 정선. 화면에는 아름다운 산과 강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 남편은 가고 싶었던 거구나. 하지만 나는 도저히 벌레가... 지연 씨는 자신의 한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뜻 야영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마음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민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왜? 강원도 평창이나 정선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나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야영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민수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평창 쪽이면 대관령이나 설악산 쪽? 대관령, 들어본 적 있어요. 정선이면 동해안 쪽이나. 동해안이요? 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는 같이 야영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 마음은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랬구나. 하지만 벌레 무서운 건 사실이고 불편한 것도 싫은걸?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나 민수 씨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민수 씨는 지연 씨의 변화에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나쁜 게 아니야. 나도 확실히 말하지 않았으니까 피장파장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없어. 하지만 1년 정도 혼자 방을 얻어 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야. 그렇군요. 지연 씨는 남편과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37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니. 제8장. 호화로운 야영이라는 발견. 며칠 뒤 지연 씨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진 씨라는 여성이 지연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 씨. 오늘부터 오신 거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활동이 끝난 후 수진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안색이 좀 어두워 보여서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네, 괜찮으시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실래요? 지연 씨는 수진 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바깥더른께서 야영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벌레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별거를 생각 중이에요. 아, 1년 정도 강원도에 방을 구해서 혼자 지내고 싶다네요? 강원도, 정말 좋죠. 근데 지연 씨, 강원도엔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서요? 거기 포도주 양조장으로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름난 농장들도 많고요. 포도주 양조장이요? 네. 지연 씨 포도주 좋아하세요? 네, 즐겨 마셔요. 게다가 미술관이나 온천도 아주 많아요. 고원 미술관이라든지 유명한 온천장이라든지. 아, 그런가요? 지연 씨에게도 아주 딱 맞을 것 같아요. 지연 씨는 조금씩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깊은 산속에서 고생하는 야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 갖춰진 호화로운 야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화로운 야영이요? 네, 한마디로 몸만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고급 야영이에요. 천막이랑 도구도 싹 다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푹 쉬는 잠자리랑 냉난방기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건 웬만한 좋은 숙박시설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지연 씨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막는 방충망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문도 튼튼하고요. 그렇다면 나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분명 남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진짜 옛날식 야영이 하고 싶을 텐데. 거친 한속 야영은 남편분 혼자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편안한 야영은 두 분이서 같이 즐기시면 되잖아요. 둘이서 같이? 강원도 쪽이면 양조장도 있고 온천도 있으니까 지연 씨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꼭 별거가 아니라 아예 이사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요? 네, 강원도로 아예 거처를 옮기면 남편분도 수시로 야영하러 가기 편하고 지연 씨도 포도주랑 온천을 즐기고요. 복잡한 도심보다 생활비도 훨씬 적게 들 테니까요. 생활비요? 그곳이 노후를 보내기 좋은 곳으로도 인기가 아주 많아요. 실제로 60대에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렇구나. 가서 살고 싶은 동네 순위에서 계속 상위권을 차지한대요. 병원 같은 곳도 잘 되어 있고 지원도 좋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사라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할 것 같아요. 지연 씨는 호화롭고 다 갖춰진 야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우자의 취미에 맞춰 거처를 옮기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져 지내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꼭 시청자 남긴 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연 씨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다 갖춰진 편안한 야영, 그리고 이사. 그것은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9장, 이사라는 새로운 선택. 그날 밤 지연 씨는 민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생각해봤어요. 당신 마음. 강원도 참 좋은 곳이네요. 유명한 포도주 양조장도 있고 고원 미술관이나 멋진 온천도 있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다 갖춰진 호화로운 야영장이 있대요. 호화로운 야영장? 알죠.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요. 벌레 들어올 틈도 없고 푹신한 잠자리도 있고. 아, 알지. 산에서 하는 진짜 야영은 여보 혼자 가더라도 그런 곳이라면 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민수 씨는 지연 씨의 변화에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따로 살 게 아니라 아예 그쪽으로 이사하는 건 어때요? 이사? 네. 강원도에 살면 당신도 야영하러 가기 편하고 나는 나대로 양조장이나 온천을 즐기고 그러다 가끔은 둘이서 편안한 야영장에 같이 가고요. 당신 그거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37년 동안 나 당신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서로 하고 싶은 걸 존중하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사라니? 그쪽이 생활비도 훨씬 덜 든대요. 노후에 살기 좋은 곳으로 인기라 60대에도 많이들 거처를 옮긴다네요. 병원도 잘 되어 있고 지원도 좋다고 하고요. 민수 씨는 한참을 잠자코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하지만 따로 살기로 마음먹은 뒤라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말 이사해도 괜찮을지. 그래요. 당신이 무리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나 변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내가 아니라. 지연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민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시간을 줘. 네, 이사하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고마워요. 다음 날 민수 씨는 정훈 씨와 상담했습니다. 이사? 아내분이 먼저 제안했다고? 강원도에 살면서 나는 야영하고 아내는 포도주랑 온천을 즐기자고 하네? 그거 좋은데? 하지만 아내가 억지로 무리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민수야, 아내분 말을 믿어봐.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아내분도 네 마음을 알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렇지. 게다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사라면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아내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싫어하진 않지. 그냥 나만의 거리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그럼 이사야말로 완벽한 해답이네. 몸은 같이 있으면서 서로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민수 씨는 정훈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한번 해볼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지연 씨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여보, 이사 생각해봤어. 해보자. 강원도에서 우리 둘이. 정말요? 응. 서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보자. 여보, 나는 산이나 강에서 야영하고 당신은 양조장과 온천을 즐기고 그리고 가끔은 같이 호화로운 야영도 하고요. 고마워. 두 사람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10장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생활. 그로부터 3개월 뒤 두 사람은 강원도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산골짜기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독채였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삿날 짐을 다 옮긴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네. 아, 피곤하다. 그래도 여기 터가 참 좋네. 그렇지? 산도 가깝고 야영장 가기도 편하고. 나도 근처에 양조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 날 민수 씨는 소원하던 야영을 떠났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조심히 가요. 재밌게 놀다 오고요. 응, 이틀밤 자고 올게. 알았어요. 나도 양조장 구경 좀 다녀올게요. 그래, 각자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남편이 떠난 뒤 지연 씨는 근처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수진 씨가 알려준 곳이구나. 아름다운 포도밭을 바라보며 포도주를 음미하는 지연 씨.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우리 민수 씨도 지금쯤 산에서 야영을 푹 즐기고 있으려나? 한편 민수 씨는 깊은 산 속에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민수 씨. 37년 동안 가슴에만 품고 있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쯤 재밌게 보내고 있으려나? 그리고 다음 달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다 갖춰진 야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그러게, 이런 게 다 있구나. 잠자리도 푹신하고 너무 편해요. 그런데도 온통 자연에 둘러싸여 있네요. 이거라면 나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사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맞아. 정말 그래. 앞으로는 서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지지해주며 살아요. 나도 같은 마음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즐기길 나도 응원할게.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은 둘이 같이 여기 오는 것도 참 좋고. 네, 정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부부다운 미소였습니다. 우리 이제야 정말 인꼬 부부가 된 것 같네요. 그래, 진짜 부부가 되었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려요. 떨어져 지내는 길이 아니라 곁으로 이사하는 길. 그것은 두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63살부터 시작된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부부의 모습. 그것은 결코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와 민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7년 동안 인꼬 부부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지만 사실은 서로 눈치채지 못한 엇갈림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남편은 자기 진심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긋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별거라는 위기를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지연 씨는 모든 게 갖춰진 야영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고 민수 씨는 그런 지연 씨의 변화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른 것은 이사라는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하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 것. 그런 관계는 나이가 몇이든 언제든지 새롭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친구 부부를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3세라는 나이에라도 깨닫고 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훌륭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취미나 꿈을 위해 사는 곳이나 생활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나요? 흔쾌히 응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꺼려지실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꼭 시청자 남김말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